오늘 가볼 곳은 일본 열도 최남단 오키나와에 있는 구일본 해군의 벙커입니다. 대부분의 외국 관광객은 지나쳐가는 곳일 겁니다. 일본군의 저항을 칭송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는 담지 못하였지만 오키나와 현민들의 이야기와 일본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의 간극을 중심으로 현장을 담아보겠습니다. 벙커 내부를 보기 전에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키나와는 과거 류큐 왕국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해왔지만 역사의 가혹한 바람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활기찬 관광지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로 널리 알려진 오키나와이지만 77년 전엔 사상 최악의 학살장이 되었습니다. 1944년 이미 필리핀과 이오지마를 잃고 대다수의 함선까지 잃었지만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고 미국은 예정대로 일본의 본토로에 상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계획의 첫걸음이 바로 오키나와 상륙이었죠. 모든 물자가 부족하고 심지어 전함 야마토도 오키나와 앞바다에서 격침당하였습니다. 일본의 패배는 불보듯 뻔하였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거센 저항에 미군의 피해도 컸습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의 구릉지에 지하 벙커를 건설하고 고지에서 저항하였습니다. 터널로 연결된 벙커 사이로 오가며 미군을 괴롭히기도 하였죠. 화산 지형으로 생긴 동굴에 틀어박혀 지독한 게릴라전으로 전쟁의 양상은 더욱 참혹해져 갔습니다. 나하시 남쪽 토미구스크시에 위치한 구일본 해군 벙커도 그러한 일본군의 요새 중 하나였습니다. (105개의) 계단, 대략 20m를 내려가 벙커의 내부를 가로지르는 통로가 나옵니다. 지구전을 대비해 만들어진 이 사령부 벙커는 약 4,000명의 인원을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나온 방은 작전실입니다. 장교들이 지휘 업무를 보는 장소입니다. 화면으로 보기보다 좁고 가구가 놓여 있었으면 양방향 통행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입구의 반대쪽 출구로 나가자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만한 통로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방은 망료실, 참모들이 회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1945년 6월 13일 사령관 이하 참모들이 수류탄으로 집단 자결을 하였습니다. 당시 사용된 수류탄의 파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사령관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암호실입니다. 다른 방보다 조금 깊게 파여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계가 삼엄한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좁고 열악한 곳에서 제대로 된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을까 싶습니다. 통로의 끝에 발전기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쓰던 받침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벙커의 내부는 대부분 한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로 좁은 통로가 고불고불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던 중 병사들의 내무실이 나왔습니다. 앉기는커녕 기둥을 붙잡고 서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사관실이었습니다. 침대로 보이는 가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사들보다야 낫기는 하지만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무실을 빠져나와 주복도 끝에 출격구가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병사가 변번한 무기도 없이 무모한 공격으로 희생당하였을 겁니다. 그래, 혼자 타이밍. 그래, 타이밍.